중국 내에서 최근 반한 감정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에 우리 방역당국이 입국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반발 여론이 커진 겁니다. 중국 하늘길 재개로 부활을 노리던 항공업계는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표 SNS인 웨이보. 우리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절차를 강화한다는 글에 만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중 어차피 한국에 가지 않는다, 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등의 내용에 많은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온라인 매체는 한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어차피 경제적 손실은 한국이 입는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최근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모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전 코로나 검사 결과도 제출하도록 방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관광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중단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발 여행객 입국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한층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둘러싸고 일부 중국인들은 코로나는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관광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중국 하늘길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한 정서까지 조성된다면 여행 수요가 더 꺾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중국행 항공편에 증편 계획을 세워둔 항공업체들은 강화된 방역 정책이 나온 후 일제히 증편을 미뤘습니다. 중국에 있는 주요 매체, 웨이보 및 쇼 플랫폼 영상 등의 이제 부정적 댓글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네티즌들의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내 코로나 상황 이제 춘절이 어떻게 될 건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감이 커지는 곳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 기업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이전 중국 노선 탑승객의 비중이 경쟁사인 대한항공보다 10% 정도 높을 정도로 중국 노선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 2019년 3분기 19%를 차지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로 중국행 항공편을 늘릴 계획을 세워뒀지만 사실상 어렵게 되며 실적 개선에도 먹구름이 들이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국발 항공편은 당분간 인천공항으로만 들어오도록 조정됐는데 지방공항에 운항이 많은 LCC 기업들로서는 이 역시 악재입니다. 항공사로서야 따라야 되는 거고 저희도 올해 1월 달에 증편을 좀 몇 군데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좀 보류한 상태입니다. 좀 풀리려고 할 때 멈췄기 때문에 여행 심리에 걸 영향을 주는 게 안 좋긴 하죠. 네. 코로나19를 맞이한 지 어느덧 3년 차. 그동안 부침을 겪어온 항공업계가 재도약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상입니다. 모처럼 만에 중국인 관광객을 기대했던 면세점 업계도 기대감이 한풀 꺾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실적 반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시작되면서 흥행 여부가 관심입니다. 신선미 기자와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 불거진 중국발 변수, 이게 지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흥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흥행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며칠 새. 아무래도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다가 중국 내에 커지는 이 반한 정서가 돌발 변수가 되고 있는 건데요. 면세 업계에서는 중국 변수까지 고려해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의 유불리와 함께 득실을 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내 코로나 단체 면역 형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좀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업권이 10년짜리라는 점에서 모든 면세 대기업들이 입찰이 좀 뛰어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더디게 유입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시간 문제다라는 건데 10년짜리 사업권이면 이번 입찰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입찰에서는 임대료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가장 큰 변화가 이 고정 임대료를 고수하던 인천공항공사가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여객당 임대료로 좀 체계를 바꿨습니다. 기존 5년이었던 이 계약 기간도 10년으로 늘리면서 사업 안정성도 강화가 됐는데요. 흥행 조건을 좀 갖췄다, 이런 평가입니다. 때문에 이제 면세 업계에서도
수익성을 잘 따져봐야겠지만 10년 사업권인 만큼 입찰을 포기하는 곳은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건은 새롭게 도입된 여객당 임대료 방식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입찰가를 제시하고 낙찰을 받을 것이냐에 달렸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고수해오던 고정 임대료가 아니라 여객당 임대료로 그쵸. 바뀌었다. 이게 가장 큰 변화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공항 이용객 수에다가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이 면세 사업자가 제한하는 단가가 있는데요. 1인당 이용객 1인당 단가를 곱해서 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높은 금액을 써내는 사업자가 입찰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로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을까요? 이게 새로 도입이 되는데 가이드라인까지 없으면 업체끼리 눈치 보기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네,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용객 1인당 최저 금액은 제시가 됐습니다. 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권인 이 향수, 화장품 그리고 주류 담배의 금액이 5,000원대로 가장 높은데요. 지금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000원대 두 구역이 나왔고 예. 또 부티크 권역이랑 비교하면 5배 가량 비싸고 패션, 액세서리 사업권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데다 업체 간 경쟁도 격화되면 자칫 너무 높은 가격으로 입찰 받으면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네요. 계약 기간이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가 고정이 아니라 여객당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뭐 달라진 게 많다면서요. 네, 이제 구역과 품목 등 이제 사업권을 좀 엮어서 입찰 방식의 설계를 좀 했다는 것이 좀 새로운 방식인데요. 네. 우선 기존에는 이제 터미널별로 좀 나뉘어 있었습니다. 총 15개의 사업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5개로 대폭 통합 조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면 이 터미널에만 좀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터미널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묶어서 사업권을 묶어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면세점이 취급하는 품목에도 이번엔 또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찰 참여자들이 어떤 사업권을 선택해서 가져가든 간에 여러 구역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고 이게 면세점이 취급하는 품목이라는 게 뭐 화장품도 있고 네. 뭐 담배, 주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변화를 좀 줬다는 겁니까? 이게 품목이 다양하긴 한데 이 마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좀 결합을 해서 입찰 방식을 내놓은 건데 네.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이렇게 엮여 있고요.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 부티크 이렇게 또 하나고 부티크 이렇게 두 개, 한 개 해가지고 크게 3가지로 내놨는데 네. 이제 사업자는 2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향수, 화장품 품목과 주류, 담배 품목을 결합한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최근 좀 뭐 환율도 있고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 게 향수, 화장품 품목입니다. 이거랑 수익성이 높은 주류와 담배 품목을 묶어서 이제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이제 업계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제 향수와 화장품 품목이 면세점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장 조금 흥행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류와 담배의 매출 비중은 한 5% 정도로 좀 작긴 합니다. 그런데 이 품목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때문에 향수, 화장품과 이 주류, 담배 사업권의 업체들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울러 이제 패션, 액세서리와 부티크 권역도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이쪽 매출 비중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매장 면적도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티크 권역이 뭐냐라고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명품 단일 매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업권을 가져가도 크게 손해를 보는 쪽이 없게 이쪽 저쪽을 잘 통합을 해서 만들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뭐 어디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조금이라도 치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눈치 그쵸. 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이번에 입찰에서 뭐 누가 어딜 가져가느냐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입찰 때마다 결과에 따라서 주가 희비도 갈리고 있거든요. 뭐 승자의 저주일 때도 있고 이거 너무 가격 단가를 세게 제시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특히 입찰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변동이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주목할 점은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을 최상의 객당 임대료를 제시하면서도 매출과 수익성이 좋은 이 향수, 화장품 그리고 주류 담배 사업권을 과연 누가 가져가느냐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또 이제 후발 주자인 이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도전 그리고 롯데, 신세계, 호텔신라 면세점의 응전도 이번 입찰의 관전 포인트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입점에 사활을 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째서입니까? 지금 뭐 순위에서도 보셨다시피 4위에 지금 해당돼 있거든요. 네. 게다가 2020년 3월 인천공항에 처음 진출을 했고 면세 사업도 가장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인천공항 1터미널 패션 잡화 사업권 입찰을 위해서도 당시 매우 고가를 적어냈다는 말이 돌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인천공항 입찰 결과에 따라서 업계 3위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좀 세게 입찰을 하지 않겠냐,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객단 임대료를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변수인데요. 입찰 일정은 2월 21일까지 참여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날 입찰 제안서를 내면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거쳐서 최종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7월부터는 이 신규 사업자가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